우리가 여러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그 시연들을 보시지만 실제 한국 생산 라인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 안전 인증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생산 라인에 넣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중국은 생산 라인에서 일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런 안전에 대한 인증, 그런 규제가 굉장히 이제 좀 까다로운 나라. 물론 유레메카 박종훈 대표님을 모시고 로봇 이야기의 끝판왕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배웠는데 오늘 일 얘기나 협력 얘기도 처음 해보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같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이 AI를 하신 기업들과 로봇 하는 기업들이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작년 초마하더라도 예를 들면 젠슨 왕이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가 오고 그 미래는 피지컬 AI다 했을 때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 20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분위기로 보면 이거 20년이 아니라 5년, 3년 안에도 저런 세상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분위기로 보면 그렇습니다. 뉴로메카도 마찬가지로 저 깜짝 놀란 게 주가가 1조를 훌쩍 넘겼었어요. 분위기가 어떠세요 요즘?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로봇 기업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들에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아직은 로봇 기업들이 이 피지컬 AI 축에서 봤을 때 AI 쪽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피지컬 AI의 어떤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로봇, 부품, 이 휴머노이드 형태, 로봇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고 있지만. 근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뉴로메카는 피지컬한 것, 다시 해서 액추에이터나 센서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뉴로메카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 뉴로메카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회사인가요? 뉴로메카는 자동화에 목숨을 건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로봇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시겠지만 제가 항상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들은 로봇들이 자동화하는 것이거든요. 자동화라는 것은 결국에 생산성도 굉장히 올릴 수가 있고 사람의 이제 돕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런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일단 로봇이 필요하죠. 로봇은 이렇게 이동하는 로봇들이 있어요. 이동성을 주는 로봇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팔로 하거나 손으로 하는 작업을 대신해주는 로봇 팔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로봇이 꼭 휴머노이드처럼 사람하고 똑같이 생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전혀 없죠. 물론 이제 데니송 교수님이나 여러 분들이 로봇은 결국에 기능이 디자인을 결정한다라고 해서 꼭 사람을 돕는 로봇이 휴머노이드 형태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들은 많이 하시죠. 실제로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굉장히 동의하고 있고. 그런데 이 로봇만 가지고 사실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시면 뉴로메카가 만들어내고 있는 협동 로봇은 그냥 이 사람 팔처럼 생긴 산업용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그냥 하나의 망치밖에 안 돼요. 로봇 가지고 팔로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얘가 무엇인가 작업을 하려면 당연히 여기 우리 엔드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집게든 손이든 판이든 뭔가를 찝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이 우리들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또는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자동화 솔루션을 만드는 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뉴로메카는 기계적인 장치, 메카닉에 해당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화라는 것은 기계만 있어서 안 되고 이 전체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체계가 있어야 되고 관리 가능해야 되는데 이 전체를 만들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동화의 풀스택이라고 우리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치부터 시작해서 그걸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체계, 관리체계, 또 운영체계까지를 전체를 통합되어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연구개발하고 공급하고 있군요. 네, 플러스 고객 지원, AS, CS 진짜 풀스택인데요? 네, 까지를 다 하고 있는 게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 가장 똑똑하고 맞춤화된 AI 구버를 만나보세요. 질문을 던져볼까요? 전 세계 데이터에서 정확한 답변과 출처를, 더 복잡한 심층 분석도 단숨에 완료하는 딥 리서치,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까지, 내용 정리부터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리포트와 PPT 자료도 구버로 5분 안에 만들어보세요. 많은 정보 읽기 귀찮을 땐 팟캐스트로 만들어 어디서든 들으세요. 나 대신 추적하고 정리해서 보고까지 한 번에. 맞춤 콘텐츠로 확장되는 인사이트. 브리핑 에이전트로 이제 반복 검색 끝. 9번은 미디어 생성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미지,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창작 활동에 구버를 사용해보세요.
이렇게나 많은 기능을 한 번에 AI 유목민 생활은 이제 정리하세요. 이제 어디서나 구버와 함께 당신의 에이전트 구버. 창업하신 지 12년 되신 거죠? 이제 13년째입니다. 13년째 되신 거죠. 그 실제로 그럼 로봇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R&D 분야부터 시작한 거는 20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제가 학위를 1999년도에 받았으니까 네, 박사 학위를 네. 이제 뭐 30년 정도 된다. 그 30년에 엄청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난 한 5년 네. 동안에는 그 어떤 변화가 제일 큰 변화일까요? 사실 대한민국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인구 10,000명당 로봇 사용 대수, 로봇 밀도라고 부르잖아요. 1등인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러 산업용 로봇 회사들이 있었어요. 뭐 삼성도 있었고 네네. 대우도 있었고 두산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결국에 IMF 때 산업용 로봇 회사들이 다 사라지고 현대로보틱스만 네. 남게 됐었는데 네. 2013년 그때쯤 계기로 해서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불리는 네. 새로운 시장에 활용되는 새로운 뭐 저는 그냥 21세기 산업용 로봇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21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이 출시가 되면서 새로 시장이 확 열렸습니다. 네. 그 전에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면 다들 이미지에 있듯이 큰 뭐 자동차 조립하고 뭐 용접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생산성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것들을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로봇들은 대기업에는 쓸 수 있지만 사실 중소 제조기업, 즉 뭐 다품종 전량 생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데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연 게 이제 협동 로봇입니다. 사실은 뉴로메카의 협동 로봇은 심지어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치킨 튀기는 데도 맞습니다. 사용을 했었던 게 네, 제가 기억이 네, 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음. 뉴로메카가 2022년도에 상장을 했잖아요. 상장했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협동 로봇 회사로 상장을 했다고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 협동 로봇이라는 게 기존의 다른 제조용 로봇, 뭐 예를 들면은 그 용접하는 로봇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배송 로봇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하고 다른 요소는 뭐가 있는 거죠? 협동이라고 그러니까 로봇끼리도 협동할 수 있고 사람과 로봇이 협동을 해야 될 텐데 여기는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고민해야지 되는 게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정의와 의의가 좀 이렇게 적절하게 일치하지 않는 네. 뭐 사례 중에 하나인데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이게 사람과 협동이라기보다는 네. 같은 작업 공간을 사람과 쉐어하는, 공유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공유하는 그런 로봇팔이 협동 로봇입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협동 로봇 동영상을 보면 나사를 로봇이 여기다 꽂아주면 사람이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아니에요?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작업하고 있는 공간에 설치해서 쓸 수 있는 로봇팔이 협동 로봇입니다.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여기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노동 안전 때문에 사람이 못 들어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안전 박스 이렇게 펜스가 딱 있어요. 쳐놓어서 안전 네. 펜스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중소제조기업 가보면 로봇 설치할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협동 로봇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나 다른 뭐 산업 로봇 아니래도 배송 로봇은 워낙 많으니까요. 네네. 이런 것들과 다른 거는 사람하고 협력하기 위한 안정성이라든지 사람들의 관여나 뭐 무슨 인터피어런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더 고민해야지 되는 맞습니다. 분야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그런 이제 안전에 대한 기준들이 ISO 국제 표준 기구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 규정을 취득을 하면 인정을 취득하면 쉽게 말해서 야 뉴로메카가 만든 협동 로봇은 안전 펜스 없이 사람 옆에 설치하고 써도 문제가 없어. 이 법적인 인정 기준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휴머노이드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래 SF 영화 중에 굉장히 거의 아마 절반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걸로 본다면 스페이스 오디세이 하이 9000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우주선 전체가 로봇인 거고 네, 네. 인공 두뇌가 하이 9000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면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로봇이 어느 날 이제 살인마가 돼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이제 안전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근데 협동 로봇은 ISO 표준 규정뿐만 아니라 인증이라는 제도를 통과를 해서 안정성이 보장이 받아야지 상용화될 수가 있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뉴로메카도 그런 안전성이 보장이 될 수 있는 일종의 서티피케이션을 충분히 받은 과정이 있었고 맞습니다. 그게 쉽지 않았었겠는데요. 네, 그게 그러면? 힘듭니다. 협동 로봇이란 개념이 2009년에 그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덴마크 네, 협동 로봇 네. 1위 기업인데 그때 나오고 나서 안전에 관련된 인증 기준이 완전하게 확립된 게 거의 한 2020년이 그럼 몇 년 안 됐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서 10년 넘게 걸린 네, 거죠. 네. 이제는 협동 로봇에 대해서는 명확한 안전 인증 기준이 있고 인증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오늘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로봇 사업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동 로봇 있잖아요. 이동 로봇도 그런 안전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 인증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이게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서 다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런 부분들 자동차도 마찬가지. 뭐 규제 그 샌드박스에서 이제 뭐 실증을 하곤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이 이동 로봇은 오케이, 협동 로봇 오케이. 그런데 이동 로봇과 협동 로봇을 같이 올리면 그럼 이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가 되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휴머노이드의 휴머노이드 아주 잠깐 프리미티브한 타입인데 네, 얘는요 이동을 하는 때 팔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아, 그거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보이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안전 현재 규정에서 안전 보고 인증 그래요?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하. 팔이 움직이려면 얘는 펜스 안에 있어야 돼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는 로봇 팔은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펜스 안에 있지 않은 휴머노이드가 마라톤도 뛰잖아요. 네. 마라톤 박스를 치고 뛰지는 않는데 않죠. 그럼 이제 안전 규정을 보면 안전 규정에서 안 통과 못하고 속된 말로 판매가 불가능하겠네요. 네, 지금 그래서 네. 우리가 막 여러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그 시연들을 보시지만 뭐 데모를 보시지만 실제 한국 생산 라인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 안전 인증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제가 중국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중국은 생산 라인에서 일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런 안전에 대한 인증, 그런 규제가 굉장히 이제 좀 까다로운 나라. 물론 이제 규제가 우리나라는 파지티브 규제 국가라서 뭐뭐 해도 된다는 게 있지 않으면 네네, 어려운데 네네.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물론 지금 철수했다고 네. 들었지만 피겨 AI 같은 경우 공장에서 일도 하고 시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안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뭐 시연이나 데모나 아니면 이제 뭐 규제 실증 뭐 구역이든 이런 것들에서는 가능할 텐데 실제로 이제 생산 라인에 넣는 거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그래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에 보면 실증 단지 이제 실장님 뭐 이런 만들고 데. 하잖아요. 예, 예. 네, 이제 그게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중국 로봇을 수입해가서 그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회사가 몇 개 있는데 그 만만치 않겠군요, 그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연구나 이런 뭐 쇼나 데모는 쓰지만 네, 제가 대표님하고 저희가 뵌지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 제로샷 피킹 로봇이요. 제로샷이라는 건 로봇한테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은 거를 업무 지시를 하면 얘가 알아들어서 하는 네. 거예요. 저희 회사가 많이 하는 거죠.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거죠. 네, 이건 네.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을 하고 뒤에 포스트 트레인을 네. 하는데 프리트레인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학습했냐에 따라서 뒤에는 진짜 제로샷. 그러니까 한 번도 가르쳐준 게 없는데 너 덧셈 해봐. 그럼 덧셈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실제로 로봇이 그걸 했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뉴로메카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협동 로봇 로봇 팔만 있는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도 연구를 하시고 계시고 휴머노이드가 팔과 몸과 관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뇌를 갖기 시작을 한 거네요. 시키면 업무 지시를 하면 네. 그걸 한 번도 자기는 받아본 게 아 이런 거구나 생각해서 일도 한다는 거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로메카가 만드는 뇌는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실 지금 AI 쪽에 보면 너무나 훌륭한 연구들이 많거든요. 비전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VLM들이 네. 너무나 이제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뉴로메카는 우리들의 어떤 로봇 회사로서 뭐 VLM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에는 사실 많은 리소스가 좀 제한이 되니까 네. 우리들은 어떤 접근 방식을 취했냐면 그러니까 최신 네. 모델들의 VLM 모델들을 잘 가지고 와서 얘네들을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 형태로 뉴로메카에 잘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로봇이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이 뭐 밝기가 얼마니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로봇은 당연히 로봇 작업의 한 60~70% 아마 대부분 피킹일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짚는 데 필요로 한 정보들만 그 뇌가 처리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이 집을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게 가만 생각해 보면 네. 이미 그 VLM에서 너무나 사전에 많이 학습되어 있는 모델들이거든요. 이것들을 로봇 회사가 구태여 그것들을 새롭게 트레인 시킬 필요는 없더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말씀드린 VLM은 비전 랭귀지 모델인데 네. 챗GPT처럼 텍스트에 해당이 되는 것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랑 이미지를 같이 있는 걸 학습을 해서 이미지를 보고도 이 컨텍스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모델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오픈 모델도 VLM을 하는 네, 네. 멀티모달이라고도 합니다. 네, 네. 이 모델들이 네. 많아지는데 이제 그거를 로봇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자기가 보고 있는 거를 인지를 해서 그 상황을 인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쨌든 VLM에 해당이 되는 그거를 인지하는 것까지는 하고 그리고 뒤에 행동은
로봇의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메커닉스를 이용한 로봇 움직임의 활동 갖고 접목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심지어 저희는 이제 그 기존의 VLM이 조금 더 진보해서 우리는 이제 리스크 어웨어 어포던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빈컵은 로봇 보고 집으라고 하면 로봇이 가장 집기 좋은 자세는 어쩌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집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가져도 상관없어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물이 차 있어요. 그럼 반드시 차 이렇게 있으면 들어야죠. 예, 반드시 이렇게 들고 얘는 이렇게 흔들리면 기울이면 안 되죠.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까지를 우리들이 VLM에서 다 유출을 해냅니다. 유출을 해내고 로봇에게 그 동작을 하도록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피지컬 AI 요즘 뭐 옵티머스 뭐 모델 3하고 S 공장 다 없애고 올해 뭐 양산 들어가느니 피겨가 뭐 3세대를 뭘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대표님이나 진짜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게 진짜 많구나. 우리 인간이 물리적 공간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육체적 행동이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되게 심오하구나. 꼭 실제 공장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라는 것도 검증돼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실 AI 분야를 보면 지난 5, 6년간 동안에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나서 LLM, VLLM 같이 언어를 하거나 시각적인 것을 언어로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로봇에서는 시각적인 것과 언어를 결합해서 결과값으로는 로봇의 행동으로 바꾸는 네네. 출발과 끝을 모두의 AI로 학습하는 이런 걸 엔드투엔드 모델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정말 비전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테슬라나 아니면 옵티머스나 아니면 피규어처럼 2, 3년 내에 진짜 공장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은 노동자가 200명이 쓴 걸 절반으로 딱 줄이고 그걸 다 대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주의자의 입장을 취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가 정답이고 엔드 투 엔드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근데 저는 사람이 엔드 투 엔드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조차도 엔드투엔드가 아닐 수 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어쨌든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이게 성공하기 힘든 이유들도 저희들이 많이 이제 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드 투 엔드 어프로치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준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그거를 조금 더 파고들면 엔드투엔드가 이게 방송 보시는 분이 모르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앞에 AI 모델이 있으면 모델 결과를 받아서 다른 소프트웨어가 작동이 되고 소프트웨어 작동된 결과를 받아서 예를 들자면 자동차라면 엑셀을 밟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조향하는 등을 했는데 이제는 AI로 이미지 인식을 하고 상황 판단을 해서 사람이 뛰쳐나온지를 이해를 한 걸 갖고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을지를 소프트웨어가 또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조향을 해서 바꾸는 소프트웨어가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몽땅을 AI 하나 모델에다 학습해서 인풋이 들어오면은 결론까지 내려서 지가 행동까지 다 해버리는 일종의 이게 현재 테슬라가 주장하고 있는 엔드투엔드 모델 인풋은 비전 카메라 들어온 것밖에 없는 거고 결론은 두 축 자유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거냐 엑셀을 밟을 거냐 핸들을 돌릴 거냐 하는 형태 두 개의 의사결정까지 지가 내려서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엔드투엔드 모델이라는데 이게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실제 우리 꿈꿔왔던 아톰과 같은 로봇 대화도 나누고 지가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공장 가서 일도 하고 하늘로 날아다닐 수 있는 이런 로봇의 전형적인 미래 비전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네, 아주 그 좋은 사례인데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테슬라의 FSD가 피지컬 AI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확 연 거는 맞습니다. 맞아요. 드라이빙을 실제로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테슬라의 FSD가 아직까지 지금 완전히 되어서 이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즘 예. FSD 최근 예, 버전을 많이 보면 있지만, 예. 대단히 훌륭해지긴 예. 했죠. 지금 최근에도 테슬라가 2026년 말인가 7년까지 100억 마일의 데이터를 더 이제 그러니까 네. OOD 데이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더 추출해야겠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도 했었고. 한국에 와서 오래된 동네 골목길 가면 차 그냥 멈춰 있는데요. 테슬라 수입한 거. 그래서 이게 분명히 엔드 투 엔드의 굉장히 좋은 이제 사례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시스템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유도가 딱 두 개인.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리고 여기서는 데이터를 충분히 뽑기 좋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 수많은 자유도를 결국에는 왼쪽 그렇죠. 오른쪽 아니면은 브레이크 엑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데이터 뽑기도 쉽고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를 뽑아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례가 그대로 휴머노이드와 같이 사람과 같이 복잡한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최근 이제 여러 연구 결과에서 굉장히 좀 우려들이 많습니다. 일단 데이터의 디멘전이 너무나 이게 높죠. 사실은 손이 물론 손이 집게이냐, 뭐 3개냐, 5개를 다 갖냐, 뭐 이런 논란까지는 아니어도 그게 기술의 굉장히 높은 수준, 기술의 레벨을 설명하는 것처럼도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손가락 5개라는데 왜냐면 로봇 전체 가격에 이 손이 50%를 차지하기까지 네. 하니까요. 근데 자유도를 전체를 합치면 최소한 수십 자유도 이상이 되잖아요. 그 수십 자유도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를 학습을 시키고 인간하고 안전하게 일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는 전문가로서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지금 가장 그 휴머노이드의 피지컬 AI면 딱 떠오르는 게 유니츠의 아주 이 맞아요. 능란한 이 몸 동작이잖아요. 춤도 추고 뭐 쿵푸도 하고 뭐 이런. 그런데 걔는 외부 센서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프라이오셉티브라고 해서 내부 센서만 씁니다. 로봇의 내부에 있는 위치 센서, 가속도 기울기, 센서 뭐 이런 것들은 노이즈가 사실 생각보다 없고요. 그리고 개수가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50자유도를 하든 50개밖에 데이터가 없는데 손 보시면 이 손에 이제 특히 힘든 게 이제 이 촉각, 힘 정보들 있잖아요. 이 힘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촉각 센서들이 노이즈가 엄청나군요.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노이즈를 도대체 그냥 이게 학습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사례가 좋은 그 선생님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운전은 잘하는 방법을 잘 알잖아요. 로봇이 움직이는 것도 잘하는 걸 잘 압니다. 로보틱스를 하는데 손은 사실은 손으로 어떻게 작업을 해야 잘 할지 사람은 잘 아는데 이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로보틱스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나 파운데이션 극히 약하거든요. 가장 똑똑하고 맞춤화된 AI 구버를 만나보세요. 질문을 던져볼까요? 전 세계 데이터에서 정확한 답변과 출처를, 더 복잡한 심층 분석도 단숨에 완료하는 딥 리서치,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까지 내용 정리부터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리포트와 PPT 자료도 구버로 5분 안에 만들어보세요. 많은 정보 읽기 귀찮을 땐 팟캐스트로 만들어 어디서든 들으세요. 나 대신 추적하고 정리해서 보고까지 한 번에. 맞춤 콘텐츠로 확장되는 인사이트. 브리핑 에이전트로 이제 반복 검색 끝. 9번은 미디어 생성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미지,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창작 활동에 구버를 사용해보세요. 이렇게나 많은 기능을 한 번에. AI 유목민 생활은 이제 정리하세요. 이제 어디서나 구버와 함께. 당신의 에이전트 구버. 저는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휴머노이드에 대한 뭔가 망상, 허상 또는 뭔가 숨겨져 있는 내재적인 꿈이 있나 봐요. 뭔가 그걸 만들어내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눈도 이렇게 2개여야 되고 얼굴 모양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스피커를 있으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입 앞에다가 스피커를 달아놓고 손가락도 꼭 5개여야지 완성도가 높은 훌륭한 기술인 것처럼 보는데 아까 테슬라 자동차 말씀하시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인간의 그 수많은 50자유도, 60자유도 될 만한 것들을 딱 핸들 하나하고 브레이크 엑셀이라는 2자유도로 바꾸는 것만 갖고 자동차랑 훌륭한 기계를 운전하는 것처럼 어쩌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피지컬 AI는 인간의 자유도를 모사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에 적합한 자유도 수준으로 얘가 가장 적합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드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게 기계적이든 또는 AI 모델에 해당이 되든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유도를 축소시켜서 학습을 하고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잘 운전하면 비행기는 자유도가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운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도를 확대시켜 나가다 보면 오히려 무엇인가 좀 더 엔지니어링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어려움들을 좀 피할 수 있지 않나.